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어제부터 자녀 백신이 나오면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접종받는 예약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시행 첫날 접속자들이 폭주하면서 시스템이 한때 먹통이 되는가 하면 백신 찾기도 하늘의 별따기였는데요. 인기 뮤지컬 티켓팅보다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 또 어제부터 만 65세에서 74세 어르신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어제 하루에만 64만여 명이 백신을 맞았는데요. 이는 하루 최다입니다. 자, 이제 7월부터는 50대와 고3 학생, 초중고 교사도 접종을 받게 되고요. 동네 병원과 의원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19 종식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특별한 분과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극 앙리 할아버지와 나의 배우 이순재 씨와 함께 하죠. 자,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도 60대 아버지가 20대 아들에게 살해당한 사건, 아들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한 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조현병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치료도 가능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공연계에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4번의 공연을 이어온 공연도 올해는 7황 중계로 관객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자, 직접 무대에 서는 배우를 통해 관련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이분의 활짝 웃는 얼굴이 딱 박혀 있습니다. 연극 앙리 할아버지와 나의 배우 이순재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이순재입니다. 팬입니다. 수고하세요. 제가 선생님이 그동안 출연하신 어떤 다양한 작품들을 네. 굉장히 좀 많이 본 편이에요. 뭐 거침없이 하이킥도 그렇고, 예.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예, 꽃보다 헬배. 최근에는 다양한 그 매체를 통해서 허준 드라마가 또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허준, 여러 가지, 여러 개 나가더라고요. 또 요즘은 좀 무자식 상팔자, 예. 당치 남자들, 옛날 것들 다시. 예. 제가 선생님, 예, 워낙 팬이고 오늘 좀 영광인데, 제가 그래서, 예, 선생님의 성대모사를 짧게 준비를 했는데, 혹시 들으시고, 네. 예. 10점 만점에 좀 점수를 매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점수를 10점 만점에 점수 한 번만 매겨주시면 안 되나요? 들으시고. 점수? 예. 무슨 점수? 제가 선생님 성대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못난 놈. 어떠십니까, 선생님? 그건 허준에 나오는 건데. 예. 음색이 너무 맑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요. 예. 자, 연극 앙리 할아버지와 나 어떤 내용인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건 아주 밸런스 희곡입니다. 예. 밸런스 작품인데, 고집선 독신 영감이 예. 혼자 사는 집인데, 예. 이제 아들이 그 노후가 걱정이 되니까, 예. 이제 좀 지켜볼 사람을 하나, 세입을 시키려고, 예. 그래서 아마 젊은 학생들 하숙집 비슷하게 아마 그렇게 광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아주 영리하고도 똑똑한 여학생 하나, 할아버지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끈질기게 접근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예. 그 할아버지하고 소녀와의 얘기, 처녀와의 얘기입니다. 할아버지와 소녀의 이야기군요. 처녀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예. 며느리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예. 아무래도 며느리가 이제 내리전이 강하다 보니까, 예. 또 아들이 거기 말려댕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많아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사이가 좋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시아버지가 새로운 대상을 아들한테 좀 권유하기 위해서, 예. 그 아가씨를 이제 설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게 다 실패하고, 예. 결국 이제 영감도 나이가 있으니까 병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얘기인데, 예. 주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가르지 말자. 예.
이 짧은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가르지 말고 성공한 인생은 뭐냐? 사랑에 성공하는 게 진정한 성공의 인생이다. 예. 이 얘기를 하고 나가는 얘기입니다. 예. 또 더불어서 세대 간의 갈등과 또 소통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다루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가족이 화해하고 그런 얘기인데 예. 아주 따뜻한 코미디예요. 예. 2017년 국내 초연부터 함께 해 오셨죠? 그렇습니다. 예. 저하고 이제 신구 씨하고 예. 둘이 쭉 같이 해왔죠. 예. 예. 자, 그동안 네 번의 이제 공연인데 처음으로 네. 이 무대가 실황으로 생중계되는 겁니까? 아니 연극은 뭐 즉석에서 오는 게 그대로 관객들 가서 보는 거니까 예. 이번에 이제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녹화해서 나가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처음으로. 예. 과거에는 더러 이제 연극도 실황 중계를 했었어요. 예. 좋은 연극은. 근데 근래 와서는 뭐 드라마가 나가고 영화가 빈번하니까 연극이 거의 낄 자리가 없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저희 아내 할아버지와 나 이거는 이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뭐 예. 보냈는데 그게 아마 결국 YTN에서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요즘 이렇게 오기도 영국 같은 데는 보면 나도 밤에 즐겨보지만 세이지 앤드 쇼라는 저 채널을 통해서 예. 그 섹스피어 연극이 쭉 시리즈로 나갑니다. 예, 그렇군요. 그 무대에 실어놓은 걸 그대로 찍어가지고 BBC에서 내보내는 게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번에 아마 우리 작품이 처음 시도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른데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아마 시청자들이 우리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시청자 판단이고 그 식으로 괜찮고 선호가 있으면 좋은 연극은 그런 식으로 다시 예. 와서 그럼요. 못 본 분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어요. 예. 사실 연극이라는 게 또 우리 그 관객들과 소통도 있고 뭐 그런 직접 부분 소통하는 거니까. 예, 있는데 이렇게 좀 실황 중계가 되면서 아쉬운 거나 그런 건 없으십니까? 그런 건 없고요. 예. 우리 뭐 그냥 있는 대로 찍는 거는 이제 카메라맨들은 그 당시에 이제 영상 연출하는 사람이 알아서 찍었을 테니까. 예. 그건 뭐 내 관심이 없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고 예. 그 상황을 어떻게 찍어서 영상을 통해서 소개되는지 그것도 나도 궁금해요. 예. 30일 공연은 선생님께서 하시고 네. 31일 공연은 그 신구 선생님이 하시는데 네. 공연 보실 분들을 위해서 누가 더 앙리 할아버지와 잘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연기라는 것이 예. 각자 배우의 역할 해석과 작품 해석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의 유명한 해밀릿 하게 예. 되면 그 해밀릿 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그럼 그다 각자가 해석하는 그 역할의 해석에 차이가 있으니까 예. 신구 씨하고 나하고 달라요. 다르다. 신구 씨의 해석대로 제대로 표현하는 거고 예. 또 난 나대로 표현하는 거고 예. 또 그것이 볼거리예요. 예. 모든 연기를 모든 똑같이 하면 그 재미없죠. 예, 그럼요. 그럼 하나 무슨 교과서 펴놓고 하는 거 같은 거니까 예. 이게 아니고 연기라는 것은 역할에 따라서 배우에 따라서 다 변할 수 있고 다양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것이 또 배우의 연기상의 창조 역할이에요. 예. 그러니까 배우는 뭐 작가가 시키는 대로 또 연출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기 걸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어떤 면에서 작품과 연출 의도 이상을 뽑아내야 그때부터 그 배우의 예술성이 사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예. 그러기 위해서 오랜 경륜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구주민들 자기도 해석에 의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 예. 난 또 나대로 더 표현했고 예. 그것이 보는 분들이 그래서 더블캐스트 요새 많이 하는데 예. 그래서 두 번씩 와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럼요. 지금 그 말씀은 저 두 번 보란 말씀이십니까? 예? 두 번씩 보란 말씀이십니까 혹시? 애청자분들께? 예. 그렇죠. 예. 관객 입장에서는 저 현장감을 느낄 수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티켓팅을 넉넉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앙리 할아버지와 나 지금도 예매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 뭐 할 만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 공연이 조금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엊그저께 지방 공연 했고 그래서 이제 한 4차 했으니까 예. 이제 뭐 그 정도 정리하고 나중에 좀 더
다른 배우들이 또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앙리 할아버지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인물 네. 설명으로는 그 까칠도도 괴팍한 도시 할아버지로 소개가 되는데, 예, 예. 2017년, 2019년 또 지난해 이번까지 총 4번을 함께 하고 계신 앙리 할아버지잖아요. 네네. 시간이 변하면서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우리 신구시원 나오는 이만 그대로고, 예. 우리 여배우들, 아. 원래, 김슬기 양하고 이제 박수남 양이 시작을 했다가, 예, 예. 이때 슬기 양이 빠지고, 이제, 박수남이하고, 그 다음에, 그 소녀시대 유리 씨도. 권유리. 예, 예. 네, 권유리.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최수빈. 아. 여기 세 아가씨가 돌아가면서 같이 하고, 예. 같이 쭉 해왔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인물의 차이에 따라서 또 각자 그 젊은 역할들도 표현의 차이가 있어요. 아, 그렇겠죠. 그럼요. 예, 예. 예. 그러면 상대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서 혹시 그 선생님의 연기도 적응을 조금. 하면 돼요. 또 예. 연습해서 마치니까. 아. 예, 예. 예,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젊은 배우들의 동선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예. 그것도 자기 감정이나 자기 해석에 따라서 또 뭐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건 그 젊은 배우들 행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예. 자, 현실에서의 본인과 그 앙리 할아버지 닮은 점도 있습니까? 네? 그 현실에서의 우리 선생님과 앙리 할아버지 간에 좀 닮은 점도 있나요? 닮은 걸 닮았다고 하면 닮는 걸 우리 신구 씨가 더 닮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천하의 저격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예. 이제 다음 등을 만드는 게 연기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 내가 예. 그 역할을 딱 맞으니까 난 그대로 하면 된다. 그건 예. 아니고 신구 씨도 자기한테 맞는 개성인데 그걸 더 섬세하게 사실적으로 더 감동적으로 표현하는 그게 이제 배우들의 역할이거든요. 예, 예. 예, 예. 올해로 연기 생활이 65년인데요. 그렇게 됐습니다. 예, 긴 시간 연기 생활을 해오신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네. 연극 캔닛을 보고 연기를 결심했다고 좀 알고 있거든요. 아니 이제 예.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는 예, 우리가 여가산 영화사는 대학생들 입장이 그때는 우리 돈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용돈 모아가지고 좋은 영화나 보러 가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당구를 칠 수도 없고 어디 살로에 가서 무슨 커피 마실 수도 없고 예, 그때 막 다방 들어도 얼굴 뻘게 해서 무슨 유흥업소 들어온 것 같아서 예, 그런 시절이에요. 예, 그래서 좋은 영화. 근데 왜냐면 우리 때는 좋은 영화가 많이 들었어요. 예, 예, 영화들 소위 말하자면 그리고 각국의 영화들 이태리, 프랑서, 예, 영국, 미국, 독일이 조금 늦었지만 전후 때문에 예, 물론 이제 러시아 영화는 물론 안 들었었고 이제 그러면 이태리는 이제 전후 영화들입니다. 유명한 네오리얼리즘 계열의 대가들의 작품들, 예, 데시카니 그다음에 로셀리니 하다면 피에토 제르미니아나 이런 페데리코 페루니아가 되는 명감독들의 작품들. 예, 예, 그다음에 프랑스는 30년대 40년대 고전들이 있습니다. 예, 뭐 세계적인 거장들이죠. 마르셀 까르나 디비비에 같은 거장들이죠. 그러면서 아울러 젊은이들 영화가 있었어요. 뉴벨버그라고 해서. 예, 예, 그 이제 요즘 우리 영화 악터들이 좋아하는 고다로, 예, 장류 고다로 이 친구들 젊었을 때 한참 했을 때고요. 예, 그 이제 프랑스 영국으로 넘어가면 대장 영화 있습니다. 데비드 린이라고 해서 닥터지바고나 아라비아 로렌스 이런 큰 작품을 양반. 예, 그다음에 영상 미학의 최고의 권위자인 캐롤리의 영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올리비어 중심으로 섹스피어 영화들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대학교 때 본 거는 올리비어의 해밀렛을 보고 예.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저건 예술이다. 전 분명한 예술이다. 예, 예, 그리고 당당한 예술가다. 그래서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봤더니 영국에서 왕실에서 인정하는 서 로렌스 올리비에. 예, 그 뭐 배우의 애칭이 아닙니다. 예, 그 당시 런던 휘의 상임지가 토마스 비첨인데 서 토마스 비첨 서 로렌스의 동격이에요. 예, 우린 딴따라 시절이요. 우리 보고 딴따라고 그러는 시절이라고. 예, 그건 뭐 그다음에 프랑스가 20세기 최고의 예술가 장르이 바로 예, 이 판토마임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예, 시대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영상도 적어도 영화 정말 예술이구나. 예, 예, 그리고 이 구라파는 거의 상업성 바동을 예술성에다 치중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라서 3시간짜리 영화가 있었어요. 예. 인생 유전이라고 우리말로 인생 유전이자 프랑스 말로 이제 레상송 드 파라디라는 그 프랑스 영화인데 3시간짜리 영화입니다. 예. 저는 다이얼로그를 모드레로가 써가지고 자막 보고 영화 감독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자막 보고 영상 보고 2번, 3번 봐야 알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는 좋은 영화는 앉은 자리에서 2번, 3번 봤고. 아, 그 당시에는. 좌석제가 아니니까. 예. 막 입성 막 밀어올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 예술이 참 기모한 데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 예. 그리고 할리우드도 이제 상업 영화하고 예술 영화가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막연하게 이제 느끼고 있었는데 내가 할 생각은 없었고. 예. 다만 이제 내가 대학교 때 이제 내 1년 후배 고인이 됐지만 연기에 깊은 관심 있는 친구가 같이 좀 관심 좀 가져보자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연극회를 이제 재건하면서 거기 이제 멤버로 참여해서 재건하면서 그래서 하나 둘 이제 연기에 초보 연기에 끼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연극 같은 경우에는 극이 진행되는 동안 또 무대 위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해마다 무대에 서신 모습을 좀 만날 수가 있는데 체력적으로 괜찮으십니까? 좀 괜찮습니다. 예. 원래 우리가 연극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연극도들이 모여서 온 게 우리나라 소극장 운동의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20대 후반 30대로 넘어가고 군대 갔다 왔는데 밥벌이는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텔레비가 생기는 바람에 거기 가서 되게 용돈이라도 얻어 쓰려고 시작한 게 텔레비전이에요. 예, 그러셨군요. KBS TV부터 이제 그전에도 있었지만은 처음 출연했고 그래서 이 텔레비전은 그 당시는 가난한 연극생들이 와서 다 접수해버렸어요. TV, 초대 연출가들은 다 연극 연출을 하는 우리 동료들, 배우들은 연극 배우 했던 우리들, 작가는 방송 드라마 희곡 썼던 작가들이 드라마 쓰기 시작하셨고, 그래가지고 우리 텔레비전 드라마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저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요. 요즘 청춘들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시기가 또 시기고. 요즘 좀 힘들다고?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이번 앙리 할아버지와 나에도 청년들의 이야기가 좀 담기기도 했는데. 이거 저 처녀 얘기니까. 혹시 출연했던 극 중 대사로 인생 조언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가름하려고 하지 말아요. 짧은 인생을 진정으로 성공과 실패로 가름하려면 사랑해. 얼마나 사랑에 성공했느냐. 이 대사가 가장 핵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단한 연애 얘기가 아니라 인생살이도 조그마한 성공과 실패에서 좌절하지 말자는 얘기. 진정의 인생의 가치관은 그 초반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놀 땐 더 했으니까 그 과정을 극복하고 이뤄내서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뤄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다행히 요즘 이제 우리 학교도 학생들하고도 워크숍 하다 보면 요즘은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우리 때하고는 전혀 달랐어. 내가 그래서 종족 개량이 됐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용모, 신체, 머리 다 달라졌다고. 문제는 얘네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비전만 제시해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돼 있다. 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 바탕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침을 당한 민족이고 얻어맞고 좀 짓밟힌 민족이지만 앉아서 얻어맞으면서 버티고 오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인류가 우리 젊은이들 통해서 다 나오잖아. 이런 저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비전을 제대로 좀 제시해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많이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가서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책임이 우리들한테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시간이 저기 많이 흘러서 저희가 다음번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오늘도 앞으로도 멋진 활동 부탁드리고요. 오늘 언제 방송 나가요? 이거 지금 생방송입니다.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아니 우리 앙리 할아버지 영화 연극 언제 방송 나가요? 내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내일 몇 시에 나가나? 시간대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배우 이순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자, 장애인 고용법에 따르면 월 평균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요. 최근 실태조사 결과 정부 부문, 그중에서도 공무원 영역에서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목표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권익위에서 개선을 위한 권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양종삼 권익개선 정책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 장애인 고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공공부문 1025개 기관에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의 장애인 고용률이나 고용 미달에 따른 부담금 납부 현황, 예. 체험형 인턴 등 채용 현황, 교육대학의 장애인 학생 입학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예. 조사 결과 좀 문제점이 있었다면서요? 예,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는데요. 예.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3.4%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 취지에 무색하게 일부 기관들이 채용 노력 부족 등의 이유로 2020년에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예. 이게 약 8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간의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게 되면 자체 경비로 부담금을 충당하지만 공공부문의 경우 예산으로 대신 떼오게 되면서 예.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인턴 같은 단기 일자리로 장애인을 채용해서 의무고용 실적을 채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수치로 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부의 장애 공무원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미준수 비율이 17년에 17.2%에서 18년에 20.7%, 19년에는 무려 20.7%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더 심한 편인데요. 예. 의무고용 미준수 비율이 19년에 44.9%에 이르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하는 부담금의 경우도 늘고 있는데 19년에 약 400억 원이었지만 예. 20년에는 부담금 납부가 유예되었던 공무원 부분까지 포함되면서 약 800억 원에 또 이를 800억. 것으로 예측되고 예.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세금으로 내는 벌금이 800억이라고 하면. 예, 예. 맞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이 교육 분야 공무원 채용에서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2020년 장애 공무원 의무고용 미달로 납부 예정인 부담금 약 400억 원 중에서 예. 교육청에서 납부할 금액이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제 장애 교원을 모집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저조해서 매년 필요한 인원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년간 교육대학교의 장애인 학생 전형을 살펴본 결과 예. 예. 장애 학생에 대한 모집 비율이 1.45%에서 3.22%로 의무고용 비율인 3.4%보다 예.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교원 수급을 위한 첫 단추인 학생 모집 전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일단 일부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잠시 좀 광고 듣고요. 저희가 마무리하고 잠시 뒤에 2부로 또 찾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 2부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죠. 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요. 2부에서 뵙죠.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근 실태조사 결과 정부 부문 그중에서도 공무원 영역에서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목표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 영역에서 이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이번 조사에서 특히 좀 주목할 점이 교육 분야 공무원 채용에서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이라고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권익위에 접수된 관련 민원 사례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장애인 일자리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예. 기업의 경우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들마저 이제 장애인 채용 계획이 없다거나 예.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직으로 구인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 뭐 장애인 채용 계획이 없다거나 공공기관들에서요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직을 좀 구인하는 사례가 좀 많은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좀 마련됐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선 공공기관별로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요. 예. 장애인 의무고용을 불이행하는 경우 현재는 한 80%에 미달하는 데만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데 이제는 모든 이제 미달 공공기관에 대해서 명단 공표하도록 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를 할 때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달성 점수 비중을 상향하도록 해서 공공부문이 솔선해서 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교육 분야의 경우 장애 공무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장애교원 증원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역시 경영평가라든가 역량진단 등을 할 때 점수 평가 비중을 상향했습니다. 예. 지금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 정책국장과 인터뷰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지금 제도 개선안 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보 부문이 솔선해야 될 필요성이 가장 크다는 걸 저희가 이제 이번 점검 결과에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계획을 좀 수립해서 빨리 의무고용률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전 사회로 확산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장애인 고용 문제는 이제 권익위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공공기관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자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권익개선 정책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일부를 꼼꼼히 들으신 분들은 바로 정답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 인터뷰했던 배우 이순재 씨도 이 연극을 보고 연기의 매력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 오셀로, 리어 왕, 맥베스와 함께 영국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으로 꼽히는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햄스트링, 2번 햄맛 마요 덮밥, 3번 햄릿, 4번 거침없이 하이킥. 예,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데요. 자, 오늘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선물을 10명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립니다. 자,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정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배달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 수제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맛있는 한 끼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선물 정말 많이 나갑니다. 2140번님께서는 정답 보내시면서 죽느냐 사느냐 뽑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뽑아주세요 하셨는데 이분 일단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답은 너무 좋아요. 자, 계속해서 건강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2부는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들려오는 조현병 관련 사건으로 조현병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갖는 분들도 많은데요. 최근에도 60대 아버지가
20대 아들에게 살해당한 사건. 아들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한 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현병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치료도 가능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치료하면 일상생활도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오해가 쌓여가는 걸까요? 조현병에 대한 오해 말끔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방송 들으시면서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19 이후 기복이 너무 심해요. 등등 마음 건강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성모 공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송민규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조현병 아주 희귀한 질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비교적 흔한 질환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현병은요, 10대 후반에서 한 20대 나이에 시작해가지고 예.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좀 혼란된 상태,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좀 약화되는 뇌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 질환은 사실 알려진 것보다는 유병률이 좀 많죠. 실제로 모든 문헌에서 100명 중에 1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계층, 100명 중에 그리고 1명. 남녀, 지역이나 이런 것을 불문하고 예. 유병률이 100명 중에 1명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죠. 실제로는 1%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1%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100명 중에 1명이면 굉장히 흔하네요. 예, 그렇죠. 예. 대부분 조현병을 접한 경로가 언론의 사건 사고일 때가 많아서 그런지 사실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격성을 좀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진 질환이면 우리가 접하는 기사나 사건 사고 같은 상황은 정말 좀 극히 일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죠. 예. 사실은 조현병 환자가 대부분이 공격적인 건 아니고요. 예. 치료를 잘 받고 약물 치료를 잘 유지하는 분들은 오히려 좀 순종적인 편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치료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방치되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망상이나 환청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서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고요. 예. 또 공존질환이라는 게 있는데 음주라든가 이런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 공격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자들은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거나 충동 조절에 유용한 기분 조절제, 예. 신경 안정제로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공격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이야기 지금 초반에 나누고 있습니다만 100명 중 1명이 걸리는 흔한 질환이고 또 치료를 잘하면 좀 오히려 순종적인 편이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네. 원장님, 저희가 전화 연결이어서 네. 애청자분께 얼굴을 좀 보여드리려고 예.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로. 그러세요? 예, 병원 홈페이지 가서 사진을 좀 찾았어요, 저희가 제작진이. 예.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캐리커처. 병원 홈페이지에 대표 원장님의 캐리커처가 들어가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예, 맞습니다. 네, 그걸 올려놨는데요. 그걸 또 어떻게 찾으셨네요. 저희가 좀 집요해요, 제작진이. 예. 예. 자, 아이고, 예. 예, 원장님 얼굴 보고 싶으신 분은 자, YTN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심지어 흑백이에요. 그래요. 예. 사진을 요청하셨으면 제가 보내드렸을 텐데 그렇지 않으셔가지고. 예. 예. 되게 인자해 보이시는데 실제로도 좀 그러십니까? 그걸 좀 글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좀 판단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사건 사고 보면은 조현병 환자였다. 최근에 또 음주 추격전을 한 분이 조현병으로 또 밝혀지면서 이거 정말 네. 위험한 질환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떤 증상이 있는 겁니까? 조현병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 예. 즉 사고의 장애입니다. 사고의 장애. 그렇죠. 사고 영역이죠. 우리가 영역을 나눌 때 이제 사고, 기분, 불안, 여러 가지 물질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예. 사고 영역의 장애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동문서답을 하고 예. 횡설수설하기도 하며 또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하기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생각이 이제 헷갈리면 현실 검증력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게 저하되면서 망상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이제 뭐 환청이나 뭐 환시와 같은 환각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사실 가장 중요한 거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좀 최근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네. 조현병 환자가 이런 조금 위험한 사건을 저지를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그게 이제 좀 요즘 연구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예. 이게 그 치료를 안 받을 경우에는 사실 좀 높아지기는 해요. 예. 그렇지만은 치료를 잘 받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 조현병이 특히 높은 거는 아니고 오히려 어떤 범죄율이나 이런 거는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더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일반 인구와 범죄율이 비슷하거나 이제 치료를 안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높아지는 정도고, 사실 범죄율은 이제 우리가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예. 그 좀 반사회성 인격 장애라든가 뭐 좀 다른 정신과 영역의 질환 혹은 뭐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2899번님께서는 우울증하고 조현병이 다른가요?라고 하셨거든요. 예. 다릅니까? 다르죠. 예. 예. 어떻게 다르냐면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기분 증상이죠. 예. 기분의 장애인데, 이게 좀 오인하시는 경우에 어떤 분들은 이제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뭐 조현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예. 이 조현병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구기 증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구기 증상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조현병이 이제 발병하기 전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통 시기,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예. 그럴 때 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좀 굉장히 관심이 둔해지고, 예. 또 이제 좀 우울해지고, 좀 표정이 멍해진다던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종교나 철학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환자분들이. 이제 그럴 때 이제 우울증이 아니냐, 혹은 또 우울증으로 이제 진단이 되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은 사실 이게 그러다가 조현병이 발병이 되면은 사실은 그거를 우울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전의 증상을 우리가 조현병의 전구기의 증상으로 보는 것이 맞는데, 어떤 병리적인 증상이나 어떤 생물학적인 변화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조현병 전구기 증상이랑 우울증이 좀 많이 착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망상이나 환청 같은 경우에도 그 조현병에서는 이제 그 피해 망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되는데, 우울증에서도 망상을 보일 수는 있거든요. 아주 심한 경우에. 근데 이때는 주로 그 우울한 기분하고 연관돼서 뭐 내가 너무 과도하게 죄를 지었고 뭐 정말 나는 죄인이다 이러거나 세상이 다 망했고 뭐 미래에 아무런 희망도 없다 이런 식의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단할 때 감별을 하기도 합니다. 예. 환청이나 환각, 망상 같은 경우엔 어느 정도 그 질환이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초기부터 이런 증상이 있는 겁니까? 초기에도 보일 수가 있고요. 일단 발병을 하고 나면은 초반에 주로 이제 망상이나 환청을 보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현병 그 증상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증상을 크게 이제 양성 증상, 음성 증상, 그리고 인지 증상으로 나눕니다. 양성 증상이 이제 초반에 막 발병할 때 우리가 그 뭐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양성 증상은 정상적이라면 없어야 되는 게 있을 경우에 우리가 양성 증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환청이나 망상은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양성 증상이고, 또 기괴한 행동들을 하기도 하죠. 뭐 물건을 막 모으거나 이런 것들도 양성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음성 증상이라고 하면은 평상시에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현병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증상. 예를 들어서 이제 논리가 없어지는 비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어떤 뭐 즐거움이나 어떤 쾌감 이런 거를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무쾌감증. 그리고 표정이나 감정이 둔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들. 그렇죠.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는 거죠. 병으로 인해서. 이제 일단 발병하면은 초기에는 양성 증상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꼭 환각이나 망상이 없는 경과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이런 질환은 왜 생기는 겁니까? 조현병의 원인은 예. 그 생물학적인 소인 그리고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병된다고 추정되고 있고요. 예. 그 과거에는 조현병을 좀 심리적인 질환으로 보는 견해가 컸는데 현재는 어떤 뇌 생화학적인 이상과 연관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예. 사실 뇌에서는 이제 그 사고나 감정, 행동을 조절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분비돼서 이렇게 세포 간에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호르몬 아시죠? 예, 그렇죠. 호르몬이랑 사실 생긴 건 똑같아요. 예. 근데 호르몬은 우리 그 혈액을 통해서 전신을 통해 돌고 예. 뭐 갑상선 호르몬이라 그러면 갑상선에 작용을 하고 뭐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 그러면 부신에서 이제 작용을 하고 뭐 이런 건데 예. 그 신경 전달 물질은 뇌하고 척수 그러니까 신경계에서만 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이런 사고, 감정, 행동을 조절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특정 부위에서 어떤 도파민 혹은 글루타메이트 같은 물질이 신경 전달 과정에 이상이 생기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약물 같은 것도 이런 부분의 이상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약물이 이제 투여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원인이 이렇게 밝혀져 있으니까 당연히 치료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조현병은 이제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 잘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면 반응이 굉장히 좋고 관리가 좀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아니 또 궁금한 부분이 조현병도 혹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더 발병하지 않을까 이런 좀 궁금증도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일반인이 조현병에 걸릴 가능성은 1%인데요. 그 부모나 이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조현병 환자일 경우에는 발병률이 5에서 10% 정도로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부모 모두가 조현병 환자일 경우에는 자녀가 조현병에 걸릴 가능성은 한 40% 정도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좀 유전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5에서 10%면 사실 일반인보다는 높지만 우리가 뭐 너무 편견을 가질 정도로 이게 안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거거든요. 그 정도는 사실.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인식이나 이런 게 좀 개선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인식 얘기 나와서 말인데 조현병에 대한 좀 인식이 많이 이게 좋진 않잖아요. 사실은 괜히 피하게 되고. 그 정도 질환은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침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 병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나서야 이제 치료를 받기도 하고, 이제 그 진료 현장에서는 정말 치료가 시급한 경우인데도 오히려 이제 가족분들이 억지로 데려오는 경우는 이제 치료에 그래도 세팅이 되는데. 가족분들마저도 이제 그 어떤 그런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그 인식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사실 그 신경정신학회에서는 그 우리가 이제 정신분열병이었거든요. 사실은 이 병명도 굉장히 더 좀 이렇게 끔찍했죠. 우리 그 일반인들이 이제 받아들이기에는. 그래서 뭐 이름을 이렇게 좀 조현병으로 이렇게 좀 순화하고 이제 그런 작업도 좀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병원이 그러면 이제 좀 거부감이 있다 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굉장히 지자체마다 좀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요즘에. 꼭 조현병뿐 아니라 어떤 청년분들의 우울증, 뭐 노인 우울증 문제라든가 우리나라 자살률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복지센터에서도 보통 조현병을 한 부서에서 다루고 이렇게 사례 관리, 그 꼭 치료를 안 하시더라도 어떻게 지내는지 정도는 가족분들과 연락을 하고 급한 경우에는 치료를 바로 병원이나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8349번님께서는 조현병은 아니지만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다른 정신질환도 가족력이나 유전 확률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불안장애와 우울증도 가족력이나 이런 상관성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 뭐 1%의 확률이 5에서 10% 정도로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의 가족분들이 뭐 전부 그런 걸 예, 보이고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9072번님께서는 이거 저도 조금 의문인데 예. 한번 약 먹으면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하시면서 조현병 약 복용하면 치매 걸릴 위험이 크다던데요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조현병의 인지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결국 뇌 세포 단위에서는 예. 황폐화가 되는 질환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계속 뇌세포들의 어떤 신경 전달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양성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이제 음성이나 인지 증상이 이제 심해지면서 점점 더 약간 치매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예. 뭐 조기 치매 이런 식의 용어도 있었거든요. 예. 조현병에 대해서.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떠냐면은 예. 이게 조현병의 인지 증상인 거죠. 예. 조현병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점점 그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예. 이제 헷갈리는 거고 오히려 예. 조현병 약물을 투여하면 조현병으로 인한 인지 기능이 개선이 되고요. 조현병으로 오히려? 인해서 예. 뭐 치매를 일으킨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의 약들이 예. 그 어떤 이런 인지 기능 개선이나 어떤 삶의 질, 사회적 회복에 좀 초점을 두고 예. 잘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마칠 시간인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퀴즈를 중간에 내거든요. 애청자분께. 예. 잘 듣고 우리 원장님께서도 혹시 힌트가 가능하면 힌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으시고요. 자, 1부에서 인터뷰했던 배우 이순재 씨도 이 연극을 보고 연기의 매력에 빠졌다고 합니다.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와 함께 영국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으로 꼽히는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햄스트링, 2번 햄맛 마요 덮밥, 3번 햄릿, 4번 거침없이 하이킥.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혹시 원장님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뭐 힌트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오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예. 보기 중에 좀 간략하고 좀 명료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간략하다 이런 예.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작진은 센스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좀 힌트가 좀 형편없었다. 아유. 자,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짧게만 뭐 한마디만 병원 가거나 약을 복용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 지자체에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런 그 접근성을 좀 높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담 없이 어떤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좀 제가 홍보하려고 지금 이거 연결한 건 아닌데 예. 말씀하셔서 이렇게 해서 가족분들도 전화를 하면은 많이 자세히 상담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의 도움이라든지 뭐 상담을 많이 받고 이렇게 정신건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모공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송민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의 정답은 3번 햄릿이었습니다. 4431번님, 원장님 힌트 센스 장난 아닙니다. 역시 배워야라고 하셨고요. 1237번님께서는 정답 보내시면서 이순재 선생님 오래간만에 건강한 목소리 들으니 참 좋네요. 파이팅이라고 하셨고요. 7006번님, 최영진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버스 운전하며 승객들과 항상 함께 듣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와 유익한 내용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10년, 20년 장수하는 프로그램 됐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파이팅 하셨는데 이분 선물 드립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